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조국 이 부부의 문자 메시지 등을 LH 사태에 빗댔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핫쌈입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 핫쌈. 검찰, 정경심 씨의 범행은 불공정을 통해 불로수익을 추구한 것이다.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LH 사태처럼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 공개했던 이 부부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언급하며 이게 LH 사태와 닮아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남편 조국 장관에게 이렇게 문자입니다.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 나와서 세무세가 다시 확인 중이야. 폭망이야. 속상하다. 그러자 남편 조국, 그거 엄청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구만. 여기서 인컴은 소득. 그러자 다시 정경심 교수. 약 6천에서 7천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 라고 하는 이 문자 메시지.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 어떻게 해석한 걸까요? 2017, 2018년 코링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정경심 씨가 수령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한 불로소득을 올렸고, 불로소득 올리고 세금 많이 나왔다고 토로를 한 문자 메시지다. 이게 LH 사태와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변호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검찰의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좀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LH 사태는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정경심 교수가 이른바 컨설팅 피로 월 한 860만 원 정도 해서 1억 5천만 원의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불로소득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횡령인데 어떤 횡령이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횡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유죄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LH 관련해서 비유를 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 항소심 재판부가 지금 검찰의 주장을 잘 받아들여줘서 그 1심과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1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지는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의 상당히 흥미로운 논쟁은,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의 논쟁은 아까 봤던 우리가 그 대화,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조국 교수 남편의 대답, 엄청난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구만. 그러니까 소득이 많았구만. 이라는 조국 남편의 이 답장이 어떤 성격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인컴이 엄청났네 라고 답한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이 남편으로서 아내 탓을 한 거다. 나무라는 거다.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다라고 한 거다. 그런데 자꾸 검찰은 조국과 피고임을 섞는다. 섞지 말라. 남편이 오히려 탓을 한 거다. 조 전 장관이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라고 탓을 한 건 아내가 자꾸 그렇게 투자하면 위법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탓을 한 거다. 이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전부터 주식 투자, 남편이 공직으로 가면 문제 생겼고 적법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 양쪽 다 그 남편의 이 문자 메시지들도 해석이 엇갈렸잖아요. 한쪽은 불로소득에 동조한 거다. 한쪽은 오히려 나무라는 거다. 어느 쪽이 가깝다고 보세요? 이게 참 이렇게 문자로 전달된 거다 보니까 이게 화를 내면서 한 말인지, 그렇지, 아니면 웃으면서 한 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경심 씨, 종소세가 2,200만 원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이거 분명히 속상한 거예요. 자, 문제가 요거예요. 조국 남편의 엄청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게 엄청 거액이네. 인컴이 엄청났네. 인지 그거 엄청 거액이잖아. 인컴이 엄청났구만. 이건지가 애매하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저렇게 엄청 거액인 인컴이 엄청났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비난의 메시지로 읽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저거 나무란 거 아니다라는 게 김 교수님 생각. 저기에 어떤 비난, 물론 행간을 아주 넓게 적용해서 행간을 아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기에는 비난이나 질책의 메시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물론 제 상식이 또 상식이네라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 말이 극구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니 나의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하지 마라라는 어떤 내용이 저 두 줄에 들어있는지는 솔직히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읽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변호를 하는 입장이니까 원래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국 그 남편이 갑자기 이제 공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변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와, 변호인이 되면은 저렇게 작은 단서로도 저렇게 큰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놀랍긴 합니다. 예. 자, 이건 김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